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영화 속 실화 이야기와 만나는 금요일 최강희의 영실이 시간입니다. 오늘 영실이에서 다룰 영화는 미국 실화 영화입니다. 제로 다크 서티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최강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추천을 해주셔서 네네. 예, 주말에 명량을 관람했습니다. 네. 예, 저도 천만으로 가는데 이제 일주한 셈이 됐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군도보다는 훨씬 나은 네. 그런 스토리 그렇습니다. 또 구성. 네. 예. 영화 자체는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배급하는 그 CJ 엔터테인먼트가 예. CJ ENM이죠. CJ ENM이 지금 1,500개가 넘는 그런 스크린을 독식하면서 엄청나게 그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른 영화를 볼 권리, 관객들의 권리를 선택권이 없는 거죠? 네네.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무슨 역대 최고 오프닝 1,000만 돌파 시점도 아마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스크린 뭐 점유율도 역대 최고입니까? 스크린 점유율도 역대 최고. 그다음에 지금 1,000만 돌파 시점도 아마도 역대 가장 빠른 속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좀 씁쓸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다른 영화들도 좀 먹고 살게 어느 정도 살짝 좀 한 1,000개 정도 밑으로 해도 언젠가 1,000만이 넘을 그런 영화인데 예. 꼭 그렇게까지 우리 대기업 티를 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얄밉네요. 예. 명량이라는 영화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배급선은 얄밉습니다. 예. 300개 장악하고 12개만 다른 영화한테 준.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너무 그 승자 독식의 룰이라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 극장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데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아니 왜 명량 괜찮은 영화인데 왜 스크린 독과점 했다고 비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영화는 영화고 네, 그 영화 이면의 산업 논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네. 제로 다크 서티. 네. 일단 제목이 무슨 뜻인지가 궁금한데요. 아시잖아요. 예. 찾아보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면서. 근데 영화인으로부터 듣는 게 좋을 예. 것 같아서. 아, 예, 알겠습니다. 제로 다크 서티는 제로 0시 그리고 30분, 30, 30분. 그러니까 다크는 이제 어둡다는 얘기죠. 가장 그만큼 이제 어두운. 네. 가장 뭐 하루 시간대 중에 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예. 네, 그런 뜻입니다. 이게 9.11 테러의 어떤 배후 인물로 지목되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됐잖아요. 예. 2011년 5월 1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미국의 네이비3죠. 특수부대인 네이비3 작전을 펼쳤던 시간이 바로 제로 다크 서티 0시 30분입니다. 예.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제로 다크 서티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하고 그를 사살하기까지의 아주 지난한 과정을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영화의 감독은 캐서린 비글로우라고 하는 여성 감독입니다. 이런 첩보 영화나 전쟁 영화를 여성 감독이 찍는다는 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지난 2010년에 하트로커라고 하는 예. 폭발물 제거반에 대한 그 얘기였죠. 그 전쟁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쥔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캐서린 비글로우의 전 남편이 누구냐면요.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연출한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예. 네, 그 해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캐서린 비글로와 제임스 카메론이 동시에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는 전처인 캐서린 비글로의 손을 들어줬던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 뭐 친구처럼 잘 지내지 않습니까?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 예. 어찌됐든 제임스 카메론은 스스로 영화의 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작품성 면에서는 캐서린 비글로 전처인 캐서린 비글로가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하트로커라는 작품 보시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그 작전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건조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정말 날카로운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영화 특히 이런 실화 영화의 하나의 미덕이라고 보면은 그 벤 애플렉이 감독해서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받았던 아르고라는 영화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상당히 고증을 잘해서 실제 사건에 거의 흡사하게 재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관객들에게 어떤 그 실제 벌어졌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떤 진실이라는 것 그 측면을 잘 알려준다라는 부분이 미국 실화 영화의 어떤 미덕 가운데 하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너무 각색을 많이 하는 그런 그 허점이 있어요. 예. 영화적인 재미 때문에 실제 사건을 좀 왜곡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사건이 2011년에 벌어졌는데 영화가 나온 시점이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만에 이게 영화화 됐다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실화 영화 가운데 2000년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 가지고 영화로 만든 경우는 사실은 뭐 도가니 정도 아니면 집으로 가는 길 뭐 그 정도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예전 사건들은 이렇게 많이들 역사 영화나 시대극으로 다루고 있는데 최근의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영화를 좀 잘 안 만드는 예.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좀 한국 영화의 그 기획자들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유는 뭘까요? 네. 뭐 눈치 봐서 그럴까요? 아니면 민감해서 그런 거죠. 한국 사회 자체가 워낙 그 여론이 양극화돼 있고 예. 지금 갈등이 심화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치 사회적인 이슈가 담긴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가 욕을 먹을까봐 그런 거죠. 예.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뭐 80년대 얘기 다룬 영화인데도 개봉하기도 전에 막 1.3래 거의 테러에 가까운 그 평점 테러가 있어가지고 3점대를 보여줬던 네티즌 평점이 3점대였던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화 안 봤을까요? 아마 궁금해서 봤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안 봤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갈등이 또 첨예하기 때문에 영화적인 소재로 최근 사건을 차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제로 다크 서티라고 하는 영화로 좀 다가가면 이 영화는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됐던 오사마 빈 라덴을 쫓는 그 CIA 요원입니다. 여성 예. CIA 요원인 마야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이 마야가 제시카 차스테인인데요. 굉장히 명석하고 정보 수집과 분석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요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엘리트 요원이죠.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요원과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네. 진짜 요원이에요. 진짜 요원인데 이 오퍼레이션 제로니모, 그러니까 제로니모 작전이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제로니모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 작전에 투입이 되는데 어딘가에 숨었잖아요. 숨었는데 이 행방을 알 길이 없으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오사마 빈 라덴의 행방을 쫓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야가 처음에 CIA의 그 비밀 그 뭐랄까요 공간에 예. 그 관련된 알카에다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신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고문을 합니다. 막 고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야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아니 우리 정의로운 USA가 이런 고문까지 하면서 이렇게 수사를 해도 되나? 세계 네. 인권을 걱정하는 USA인데 이래서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약간 갈등에 휩싸이는데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선배가 나 너무 피곤하다. 애들 고문하는 거 사람들 고문하는 거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그 고문을 했던 당사자가 그만둬 버려요.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정근을.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떤 책임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점점점 이 오사마 빈 라덴의 그 행방을 알 길이 묘연해지면서 이 마야라는 여자가 막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빈 라덴을 왜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빈 라덴이 있는 곳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했던 고문을 스스로 자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만큼 어떤 강박, 집착 이런 것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의 모처에 오사마 빈 라덴이 은신하고 있다라는 실마리를 얻게 되죠. 무려 10년이 걸린 거죠. 9월 11일 9.11 테러가 2001년에 일어났으니까 예. 2011년에 사살 작전이 성공을 거뒀으니까 그 사이에 오사마 빈 라덴의 이 연락책이 있습니다. 연락책의 실명을 알아내는데 6년이 걸렸고요. 그 연락책이 은신하고 있는 근거지를 알아내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뭐 무슨 감청이니 여러 가지 그 작전이 수행이 됐겠죠. 그래서 저기 분명히 오사마 빈 라덴이 있을 것 같은데 수상한 집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 파키스탄의 어떤 곳에. 그래서 그것을 위성으로 계속 추적을 하는데 위에 차단막을 쳐놔가지고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것 같은데 행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라덴이 맞는지 아닌지가 헷갈린 거예요. 예. 확신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한 90%는 오사마 빈 라덴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작전을 수행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 또는 사살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백악관에서는 드디어 그냥 작전을 개시해서 헬기로 블랙호크라는 헬기 2대로 내비실 요원들, 특수요원들을 싣고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착륙을 해서 한 대는 또 추락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는 와중에 빈 라덴을 사살하게 되는 과정이 뒷부분에 약 30여 분간 아주 긴장감 넘치게 펼쳐지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와요. 파키스탄은 미국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막 헬기 몰고 들어가서 누구 쏘아 죽이고 그래도 돼요? 안 되잖아요. 원래는 국제법상.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다고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헬기를 띄워가지고 예. 파키스탄 영공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파키스탄의 그 군이 알고서 출동하기 전까지 모든 작전을 끝내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 작전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서 죽이고 몰래 나오는 거예요. 승인 받고 들어간 게 아니라 아니에요. 파키스탄 정부의 승인을 받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미국의 오만함이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또 오사마 빈 라덴을 그렇게 사살해서 중동과의 어떤 문제,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의 어떤 그 중동 정책이라든가 또 중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반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는가? 알카에다의 수장 한 명 없앴다고. 예. 미국과 중동 간의 어떤 그 관계가 뭐 악화해서 순화로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마야가 죽은 사람이 사살된 사람이 빈 라덴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딱 열어서 딱 보고 빈 라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임무를 모두 마치고 그 군수송기로 이제 본부로 귀환하게 되는 과정이 보여지는데요. 이 마야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려요. 수송기에 앉아서. 근데 그게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잡았으면 너무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착잡한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커탈에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게 그 정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토록 10년 동안이나 집착하고 강박을 가졌던 오사마 빈 라덴을 드디어 잡았는데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허탈감에 빠지는 그 마야의 표정을 통해서 캐서린 비글로 감독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던가라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냉소적인 논평을 캐서린 비글로 감독은 바로 마야의 표정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로 다크 서티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조금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병원을 잡으러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 그래서 유병원 시체 찾아내서 그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제로 다크 서티의 마야의 표정과 어떻게 보면은 흡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18일부터 세월호 관련한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마녀가 아니라 진실이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경찰청장이 옷을 벗었죠. 네. 예. 눈물을 흘렸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